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2거래일 만에 2,1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T주들이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은 반도체 대장주를 쓸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최근에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애국 테마주들은 또 큰 등락폭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 종목진단 119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종목도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선착순입니다. 전화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채택 가능성이 높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오늘 장 초반까지는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점심때 정도부터 해서 갑작스럽게 지수가 무너지면서 종목들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보니까 여전히 우리 시장에 거래하고 있는 수급들은 비슷해요. 거래소는 외국인,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고, 기관은 사실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들은 비슷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슷한데 중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좀 주었고 하느냐, 그 부분들이 되겠는데, 오늘은 좀 우리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중간에 갑작스럽게 나왔었던 러시아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비행을 하고 또 간부분들이 또 중간에 이거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부담들이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 미국에 볼턴이 한국으로 와서 한일 간의 그런 관계를 조금 개선시키고자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이 볼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랑 사이가 좋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안을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한국에 방한한 김에 또 북한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한일 간의 문제만 해결하러 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임무를 가지고 왔겠죠. 이 태평양 건너서 오는데 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안보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항상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 근래에 있었던 이제 뭐 북핵 위기나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불안하기도 한 부분들이 맞지만 현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산업이나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나 그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진짜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연초부터 반도체, 미래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군사적이나 안보 위기 같은 것들은 오히려 단기 저점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마다 항상 증시가 바닥이었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요거 좀 참고 견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고서 아유 무서워. 나 지금 손실 이만큼 보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막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증시가 막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이 오기 직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주변에 많은 그런 상황들이라서 지금은 어쨌든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은 증시의 저점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 사실 요즘에도 계속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첫날부터 여기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동안 제가 주에 한 2, 3회씩 나와서 방송을 하지만은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다 빼고 좀 신선한 내용들이 중간에 나왔는데
요게 오늘 나온 뉴스가 있었어요. 삼성의 갤럭시 폴드, 우리 폴더블 폰 있죠? 지난번 2월 달인가요? 그때 한번 공개가 됐다가 약간 이제 오류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이제 출시가 중단이 되었고, 삼성에서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언제 나올 것이며 어떻게 될지 전혀 이제 미지수였던 사항들인데,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 노트의 출시일이 8월 달로 잡히게 되면서 이거 그러면은 조만간에 그 노트 공개하면서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경쟁작인 중국의 화웨이 제품이 이번 달 말에 출시한다라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먼저 내놓는 거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5G 경쟁에서 이기려고 정말 그 밤에 그 야심한 시각에 개통해가지고 전 세계 5G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명분에 좀 중요한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중국에 뒤처져서 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아마 좀 어떻게 해서라도 앞당겨가지고 좀 그런 걸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 시장에 반영은 되진 않았지만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여러분들이 꽤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가 이제 슬슬 출시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우리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 관련 종목들이 잘 가다가 오늘 좀 꺾였어요. 그죠? 좀 꺾였는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최근에 소재주들이 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서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폴더블 폰 출시일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미래에 갑작스럽게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막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거 몇 날 나오니까 미리 사야지, 이런 주가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분위기라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은 저는 지금부터 선취매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악재는 그래도 견딜 만한 악재다라고 정의를 드릴 테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또 이렇게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갤럭시 폴드 같은 좋은 호재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 반드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런 미래,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잔파들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가던 길 계속 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증시는 저점이다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 출시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소재주들의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미래 산업 관련한 종목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잔잔한 이런 파도에 휘둘리지 마시고 묵묵히 보유를 하시면서 인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가질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82님의 문자입니다. 유니온 매수가 4,950원에 비중 40%입니다. 상담 꼭 부탁합니다. 매수가까지 올런지요? 점점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올라갔는지를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해당 종목이 과거에 어떠한 재료로 막 대박이 났다, 주가가 막 40, 50%, 60%, 100%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회사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예전에 정치인 관련주들 보시면은 실제 정치인들이 우리 관계 없어요 그러는데도 또 뉴스 나오면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럼 유니온은 어떤 식으로 과거에 유명했던 종목인가? 그걸 보면 되겠죠? 요거 차트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 종목은 최근에 5월 달에 주가가 4,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7,700원대로 급등을 했네요. 조금 더 내려보니까 3,800원대에서부터 올라간 걸 보니까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무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어떻게 주가가 100%가 올라갔을까?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히토류 관련주로 올라갔었어요. 히토류 관련주. 그때가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이렇게 일본에서 있었던 G20 회담을 앞두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중국이 이러면 우리 히토류 카드 써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 수출하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이런 특수 광물들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미중 상황이 어떻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상황인가? 그건 아니에요. G20 회담 이후에 그때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좋은 기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모르고 있고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얘기들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그렇게 막 치열한 싸움 분위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는 지금 관심이 이란 쪽에, 저기 호르무즈 해협 쪽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에는 그렇게 많은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선거 활동하느라 바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중국, 미중 무역 전쟁에 수혜가 되는 업종이 그렇게 잘 가지는 않는 시점이에요. 그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배경 지식은 좀 많이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유니온 주가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종목이 4,5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자, 딱 봤을 때, 현재 이 종목을 봤을 때 위험한 구간, 제가 봤을 때 위험 구간이라고 할 만한 가격대는 6,000원대 위 구간이 지금 위험한 가격이에요. 제 차트를 봤을 때 제가 매물대를 체크를 해놨는데요. 그 가격대가 바로 6,000원 정도가 딱 그 선인데 그 위쪽에서 사신 분들 혹시 지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뒀을 때 본전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비중 크시다 하면은 이거 수익으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이게 종목이 잘 가려면은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막 대판 싸워가지고 대대적인 히토류 막 수출 중지 막 이런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재료인 뭐 북한의 뭐 그 자원개발주 이런 것들 막 움직일 때 있죠. 이제 그럴 때 움직이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6,000원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매물대라는 거는 그 위쪽에 팔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자님이 얼마에 사셨냐? 4,950원에 들어가셨어요.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4,950원에 들어가셨으면 6,000원이라는 가격보다 좀 거리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4,500원까지 밀려있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40% 뭐 살 수 있습니다. 저라면 비중 한 10% 정도 샀을 것 같은데 40%면 좀 많이 들어간 거는 맞아요. 조금 많이 들어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전 넘어갈 때 5,000원 넘어가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어디까지 보느냐? 일단은 목표가 매물대 근처인 6,000원. 하지만 6,000원대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낮춰가지고 한 5,500원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5,000원 넘어갈 때부터 매도 준비하셔가지고 5,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니온이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가 가기는 조금 힘든 타이밍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5,000원이 넘어간다면 비중을 줄이시고 5,500원부터는 분할 매도에 들어가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FST 7,820원의 비중 16%입니다.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자, FST 이 종목이 조금 답답하다고 하셨는데요. 답답한 종목을 사셨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아마 생각하시는 게 막 하루에 막 10%, 20%씩 막 급등력 나오는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 종목은 그렇게 움직일 구간이 전혀 아니고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좀 답답하게 느릿느릿하게 올라가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좀 이렇게 중간에 장중에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막 거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FST가 어떤 종목이냐? 과거에 이제 올라갔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이제 삼성에 관련된 종목들. 예전에 보니까 뭐 삼성패스라든지 뭐 홍채인식 기능이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 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예전에 올라갔었구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가가 얼마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요거를 이제 봐야 돼요. 근데 가격을 한번 볼 텐데 요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얼마짜리였냐면은 3,2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1월 달에 3,2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올해 6월 달에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9,09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대략 3,000원짜리 주식이 9,000원까지 올라갔으면 6개월 만에, 한 5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3배 정도가 뛰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돈 벌 사람들 다 벌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뭐 그런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스마트폰 신제품 나왔나요? 곧 나오죠. 곧 나오지만 이미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는 글쎄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답답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미 주가가 3,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주가가 막 급등량을 보이려면은 현재 가격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싸다. 이거 지금 사야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이거 조만간 좀 빠지는 거 아니야? 좀 이런 느낌들이 강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종목을 가지고 혹시 단타로 거래를 하시려고 했다면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만약에 짧게 보시는 거라면 손절가 7,500원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목표가는 8,000원부터 분할 매도 이렇게 굉장히 짧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주가가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한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인 9,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적어도 올해 가을 지나서 한 겨울 정도까지 보신다면 저는 뭐 9,0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로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8,000원, 7,500원 기억하시고요. 장기로 연말까지 그냥 없다 하고 보실 거라고 하신다면은 한 9,000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부분들까지 생각하셔서 이 상황에 맞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FST였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손절가는 7,500원, 목표가는 8,000원 분할 매도를 말씀하셨고요. 조금 길게 본다면 9,000원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719님의 문자입니다. 국일 재지 4,400원에 60%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쓰면서 우리 시청자분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종간이 내일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오늘 국일 재지를 사셨다면 이분은 오늘 가장 우리 증시에서 가장 행운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상담 주신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 중에서도 가장 행운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상한가로 마무리됐고요. 주가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오늘 시간의 거래가 어땠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보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좀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좀 이루어진 거죠. 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막 사 올렸어요. 자,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마쳤어요. 이거는 내일 아침까지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국일제지는 무슨 관련주냐? 예전에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그런 소재 관련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5,500원이라는 가격인데요. 5,5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난 5월 13일 날 그때 시세가 발생해서 신고가를 막 달성하던 그 시점의 가격인데 거기 그 가격대가 지금은 오늘은 어쨌든 돌파를 했어요. 오늘 돌파를 했지만 혹시라도 내일 무너진다면 추세가 이제 꺾이는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견디시더라도 5,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현재 비중도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현재 그 시점에서는 전량 매도하셔서 일단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 요거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500원대 뭐 전혀 뭐 근접까지 오지도 않고 위쪽으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 분할 매도예요. 일단 분할 매도. 현재 이 종목의 상황이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얼마짜리였냐면은 1,0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1,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5,800원, 5배가 올랐습니다. 몇 달 만에? 무려 3달 만에. 3달 만에 5배 올라온 종목 있나요?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죠? 유례 없는 상승을 보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상황들이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번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5,500원은 지켜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일 시세가 막 발생해서 막 급등 나오고 막 한다 그러면은 일단 가격 무관하게 내일장에 비중을 줄이셔서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차익 실현하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냥 내일장에 오늘 종가에는 5,800원 위쪽으로 그냥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그냥 계속해서 분할 매도로 매도하시고 5,500원 가이드라인만 지켜진다고 하면은 그 위쪽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면서 시세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점에서 장대 항목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올라간다면 내일 수익 실현하시고 내려간다면 5,500원까지만 보시고 그다음에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일제지는 5,500원에 지켜준다면 그 위에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경인양행요. 네, 경인양행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7,640원에 네. 20%요. 네, 7,640원에 20%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 네, 좀 올라갈 때 좀 따라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겠네. 네, 더 올라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파동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경인양행 7,640원에 20%이 종목도 수출 규제로 인한 수혜주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좀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해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수익은 좀 잘 나고 계신가요? 별론데요. 그쵸, 좀 애매하죠. 네. 일단 경인양행을 사셨다는 거는 그래도 요즘 시장에 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사신 거는 맞아요. 네, 종목은 잘 들어가셨는데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매수하는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오늘 종가가 6,900원이었거든요. 네. 오늘 사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네. 7,000원 아래에 있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샀으면 좀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네. 이제 경인양행이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지금 그 7월 달 초에 올라갔던 종목들, 뭐 후성이나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것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고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어요. 다 막 정말 10%씩 빠지고 하다 보니까 경인양행도 거기에 속하는 종목들이라서 하락을 네.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한다면 경인양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막 누가 좋다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경인양은 그런 거랑 성격이 좀 다르게 실수혜주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비록 비싼 가격이지만 다시 한번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주가를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다소 위험한 가격은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 돌파하고 차차차 올라가서 지금 여기 8,000원대 딱 요 근처까지 가서 7,980원까지 가서 밀렸다는 거는 그 위쪽에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8,000원 위쪽으로는 매물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7,640원이니까 일단은 거의 그 근처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일단 오늘 보면은 오늘 주가가 한 5% 정도 밀렸는데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많이 빠진 건 아니라서 현재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한 7,200~300원까지 바로 회복을 시켜준다면 이거는 수일 내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도 더 빠지지 않고 내일이나 모레 바로 반등 나온다면 금방 이거는 본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내일장이나 모레장에 회복이 되지 않고 밀린다고 한다면 한 6,500원 정도까지는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좀 장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보셔야 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장기로 보시는 건가요? 그 판단은 잘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략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 네. 단기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자금을 묶어두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장 이 종목이 빠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일부 물량을 좀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네. 다른 종목들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양쪽을 다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그 6개월 정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네. 한두 달 걸리나요? 일단 조건이 많이 좀 잘 풀려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게 무슨 네. 뭐 여러 가지로 저거 내가 수혜주라고 팔방미인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그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 좋은 내용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미리 발굴해서 쓰면은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이미 그게 다 알려져서 다 알고 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거기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이 좀 아쉽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다행히 이제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주에 속하는 종목이라서 지금 내일장 빠지지 않고 바로 반등 나온다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정도면은 저는 본전까지 간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지켜봤는데 주가가 빨리 못 올라가고 좀 힘이 없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6,500원까지 확 밀렸다가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두 달 걸려서 회복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든 빨리 가든 저는 본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단타 거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한 6,500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이거는 조금 더 네. 담으셔도 상관없어요. 한 네. 5% 정도, 10% 네. 정도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니까 만약에 거기서 사신다면 평균 단가가 아마 7,000원대 초반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매도하실 때 어쨌든 좀 수익 챙기기가 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니까 장기로 보신다면 6,500원 정도에서 연말이나 뭐 이렇게 네. 중기 정도로 보면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연말까지 보기에는 글쎄요. 지금 이 종목이 재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재료는 일본의 수출 규제하는 내용들 최근에 예, 막 예. 나오는 거죠. 두 예. 번째 재료는 폴더블 폰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시황 설명드렸지만 삼성의 폴더블 폰이 지금 출시 임박이라는 어떤 소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서프라이즈에 갑자기 막 짜잔하고 나온다면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첫 번째 조건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돼야 하고 또 폴더블 폰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시장에 좀 좋은 호재가 한다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재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 현재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그런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졌다 가든 바로 가든 어쨌든 본전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단타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놓고 보시면은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자면 올해 한 뭐 가을 정도, 여름 지나고 나서 한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그쯤이면은 좀 자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바로 이 종목이 막 갈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달에서 네. 2달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네, 이건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냥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인 양행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또 종목을 소개하실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항상 이 방송이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시 반,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이동하면 11시 반인데 그때 이제 공개 방송을 또 해서 짧게 방송을 또 하고 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볼만한 종목들,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무슨 종목 찾고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거 지금 얘기가 7월 초부터 6월 말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같은 종목들만 움직이니까 이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 다른 쪽의 종목들도 움직임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IT가 아닌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어요. 어제 공개방송 오신 분들은 아시죠? 진짜 바닥에서 이거 빠지면 싸게 살 수 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약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장의 사람들이 지금 정말 늦었거든요. 늦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IT, 뭐 반도체 소재주 사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 다 과열된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실적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테마들 많이 있지만 항상 1년에 4번 돌아오는 항상 때가 되면 돌아오는 바로 그 테마. 바로 실적에 주목받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을 오늘 우량주로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단기주들 움직이는 것들, 이러고 좀 적응도 좀 안 되고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는 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사놓고 여름휴가 갔다 오셔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실적 저평가 우량주를 공개할 예정이니까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전문가 얼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밑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와 전화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로는 1899-0294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210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밤에도 항상 고생 많으시네요. 요즘 비트코인 관련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SCI 평가 정보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평단가 3,000원, 비중 50%고요. 장기 보유할 마음도 있는데 주가가 3,000원까지 올라오게 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뭐 3,000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하면은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번 달 7월 달 들어서는 전부 하락입니다.
중간에 분명히 시세가 올라갔던 날도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7월 달은 무슨 달이죠? 7월 달은 전분기의 실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실적이 공개되고 이제 그런 시점들인데 이미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2017년도에 이미 대박을 냈고 그 다음 주가가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 지금 바닥, 완전 저점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꾸물꾸물 하다가 올 초에 좀 올라가다가 또 지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미 예전 같은 2배, 3배짜리 그런 파동은 나오긴 힘들어요. 이미 그건 끝났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고요. 대박이라는 그런 어떤 희망도 있었지만 지금 아마 암호화폐 관련주에 물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암호화폐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세가 많이 올라간다면 모를까. 시세도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죠? 현재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지금 요 종목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종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상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2018년도에 그래도 나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매출액도 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상황은 어떠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꽤 견조하게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나쁘지 않게. 그 내용들 때문인지 올해 5월달, 6월달 지나가면서 시세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하락하는 수준을 보면은 추세를 무너뜨리는 하락이에요. 이거는 추세가 이제 적당히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일 가격에 사셨다는 거는 주가 빠졌을 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좋은 판단입니다. 좋은 판단이었는데 3,000원에 매수했는데 거기서 가지 못하고 밀렸으면은 바로 정리했어야 돼요. 이거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시세이기 때문에 바로 손절했었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고 그걸 지금 지나간 거죠. 그 시세를, 타이밍을.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그런 가격대로 존재를 할 것이고 지금 제가 분석을 한 바로는 3,000원보다 조금 더 아래 구간 대략 한 2,500원, 2,600원 이 정도부터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말고는 혹은 암호화폐 쪽 시장이 갑자기 막 확 불이 붙어가지고 대박이 나는 거 말고는 딱히 지금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암호화폐 쪽이 어느 때 잘 가죠? 증시가 어려울 때 잘 가요. 증시가 어렵고 부동산도 힘들고 막 그러면은 암호화폐 쪽이 야 진짜 살 거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대한투자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반등 나오고 있죠 지금? 거기다 증시 어때요? 증시도 나름 크진 않지만 반등의 어떤 실마리들이 점점 풀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태, 투자할 거리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몰릴 만한 내용이 없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현재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딪히게 되는 매물 구간은 2,6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 종목은 오래 걸립니다. 장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로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가격이 여기서 더 밀리더라도 2,6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2,600원부터 매도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은 지금 당장에 지금 올라갈 만한 내용이 딱히는 없어요. 근데 현재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면 만약에 지금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당장은 못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니까 나중에 장기 투자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손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현재 가격은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은 맞아요. 그래서 2,600원까지 저는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고 시간은 좀 장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한 연말까지 보신다면은 일단 손실을 좀 줄인 상태로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은 좀 장기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올해 연말까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셔야 한다 설명해 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2,600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830님의 문자입니다. 적풍님 안녕하세요. 태경화학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매수 7,250원, 비중 35%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급등을 하면서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내일이면 매수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태경화학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재 국산화가 굉장히 큰 테마잖아요. 정부에서도 이 해당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할 테니까 빨리 소재 국산화를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태경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은 지금 올해 2019년도 들어서 1월달, 3월달, 4월달 한 번씩 급등이 다 있었어요. 6월달, 7월달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급등을 해줬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상하게도 7,000원 위로만 올라가면은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어떤 큰 손들,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어떤 큰 손은 7,000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충분히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7,000원대에서 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을 거래하는 상황에서 이상 올라가길 바란다면 이 종목에 정말 엄청난 대박 재료가 나와야 돼요. 정말 엄청 좋은 내용. 이미 이전에 1월 달에도 한번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인공강우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 달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갔었어요. 초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재주로 바뀌어서 새로운 테마가 됐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분명히 1월 달하고 4월 달에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지금 매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도 거기에 한 분이실 거고요. 그죠? 근데 오늘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상한가 급등 나오는 경우는 일단 보유 지분의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오늘 5% 10% 올라갔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20% 이상 올라갔으면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제 산 사람도 있고 전날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오늘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관심을 받게 되면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막 달려붙어요. 전국에 있는 단타꾼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상한가 갔다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점에서 달려든 매수세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거기서 큰 손들은 매도를 한 흔적들이 오늘 좀 보여졌어요. 항상 보시면 7,000원대만 올라가면은 위에서 계속 무너져요. 그죠? 우리가 1월 달에 그걸 봤으면은 4월 달에 그걸 확인했다. 그러면 오늘 7,000원 넘어갔을 때 이거는 오늘 좀 팔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유 지분을 좀 정리하셨어야 되는 구간인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오늘 시간의 거래 상황을 보면은 시간의 거래 상황에서 한 4.39%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장중에 팔았던 사람들이 오늘 파는 날이었는데 못 팔았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신 타이밍도 너무 꼭대기고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거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드리자면 일단 내일 아침에 종목이 일시적인 개파락하는 거는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 불보듯 뻔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장 개파락한 다음에 바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 풀린다고 하면은 내일장 약간 밀렸다가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500원이라는 가격을 만약에 지켜준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 추세가 아직 죽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어요. 6,500원을 만약에 지켜준다고 하면 그래서 아침에 조금 지켜보시고요.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주가 많이 안 빠지네라고 하면은 한번 종가까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6,500원 지켜주면 이건 살아있는 종목이구나. 한번 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7,000원 위쪽에서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기다려봤는데 주가가 빠지고 가지도 못하고 힘이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유하신 물량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한 오후까지 보시고
6,500원에 지켜지는지 못 지켜지는지에 따라서 지켜진다면 보유, 못 지킨다면은 보유하신 물량의 절반 이하로 손절 처리하시고 소액만 가지고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기 바랄 테니까 요거는 일단 오늘이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 타이밍은 지나갔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내일 6,500원 지켜지는지에 따라서 보유와 매도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내일 오후까지 보면서 6,500원에 지켜준다면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7,000원 위에서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6,500원에 지켜주지 못한다면 물량을 반 정도는 정리하셔야 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610님의 문자입니다. 아난티 오늘 갑자기 엄청 빠졌습니다. 매수가 13,353원이고 떨어지는 거 잡는다고 비율이 50% 됐습니다. 러시아, 중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때문인지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뭐 요즘 또 경협주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요거는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드릴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아난티 무슨 종목이죠? 바로 북한의 금강산 관광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추세가 꺾였던 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현대그룹에서 아마 지난달인가요? 방북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지금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현대그룹에서 방북이 취소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경협주들이나 이런 현대그룹주들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내용을 봤었으면은 아마 이제 매도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매수가를 제가 보니까 잘 사신 거예요. 현재 가격 오늘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일단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신 요 차트 좀 볼게요. 매수하신 분이 만약 가격이 17,000원 위에 사셨다면은 좀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근데 17,000원대 뭐 근처도 안 간 가격에 사신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북미 협상이 언제쯤 있을 것이냐. 그죠? 요거는 북한과 미국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종목이니까 언제 될 것이냐라는 그런 전망에는 일단 한미 연합훈련 끝나고 그 다음에 북미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한 달 뒤 정도 저는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넉넉하게 보시고 요거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드 보유하시면서 15,000원, 16,000원까지만 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많은 상담 도와드렸고요. 종관이 내일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내일의 전략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제가 드렸던 내용이랑 좀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이 올라간 IT주 조심하세요. 요즘에 반도체 소재 관련주 좋다고 해서 진작에 사셨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이미. 이미 지금 바닥에서 아주 바닥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분도 들고 상담 오신 종목들 보니까 다 고점에서 사셨어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미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게 대박제로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2, 3주 기다리다가 놓친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IT주들 일부 종목들은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이제 빠질 자리밖에 없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평가 IT 조심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2, 3년 더 두고 보신다고 하면은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 고생하고 1년째 올라간다 그러면은 가져가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단기적인 하락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볼턴 미국의 보좌관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갈지 몰라요. 아직 지금 불투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장. 어떤 문제를 그랬죠? 안보 위협, 군사적인 부분들. 물론 단기 저점이에요. 단기 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 하락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약간 하락장을 대비한 종목들도 조금씩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IT 소재주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 색다른 저평가주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실적에 대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11시 반 공개방송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면 밑에 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진단 119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